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뭐 친구도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좀 불안해 하십니다. 우리 아이의 대인관계성이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두 명 친구를 사귄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심지어 혼자라도 학교 가서 뭐 종이접기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잘 놀고 왔다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누구랑 놀고 싶은데 같이 놀지 못하고 그 주변만 왔다 갔다 하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를 몇 번 거치면 학교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개입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너가 가서 먼저 놀자고 얘기해. 왜 얘기를 안 하니? 많은 아이들이 내향적입니다. 먼저 가서 이야기 꺼내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 아이에게 너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자체로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해서 같이 못 논다는 본인에게 자책감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누군가와 같이 놀게 하려면 사실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승부에 관련된 놀이나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친구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뭐 축구도 괜찮고요. 아니면 딱지도 괜찮고 딱지를 치는 것뿐 아니라 딱지를 어떻게 접는지부터 알려줘도 됩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같이 노는 방법과 게임의 규칙과 실질적으로 그런 게임을 하는 도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주시면 친구들과 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여학생들은 게임의 승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단 게임을 하든 놀이를 하든 놀이하는 그 순간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랑 나랑 지금 진심으로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공감적인 대화, 또 정서적인 피드백 그런 것들이 많이 할수록 진심으로 서로 간에 다가가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성향과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변의 아이들과 다가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집에서 부모님이 함께 해보시는 것이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대인관계성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요? 욕을 하는 아이, 아니면 뭐 폭력을 쓰는 아이, 야동을 보는 아이, 아니면 우리 아이를 뭐 때리는 아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나쁜 아이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아이. 저는 그 아이를 나쁜 아이라고 정의합니다.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어요. 서로 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야한 사진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제가 담임으로서 할 일은 그러한 상황들이 알았을 때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서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한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교훈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점심을 먹고 와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심을 먹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도 배가 고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편의점에 가거나 하면서 무언가를 사 먹게 합니다. 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에는 일상생활이에요. 하지만 그때 같이 가면서 우리 아이도 자신이 똑같이 배고프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이 전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본인을 맞추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비단 약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의도적으로 안 좋은 경우까지 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내 감정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망이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감정이나 그 아이의 욕망을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른이 돼서도 주체적인 내 욕망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욕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 분노가 점점 쌓이거나 아니면 심한 우울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이 필요한 교육은 이런 겁니다. 그 아이랑 놀지 마. 사실 기성세대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다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라. 네. 다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욕망을 어떤 편취해 가는 상대방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몫을 본인이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요. 서로의 감정을 배려해주고 공감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한 쪽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울면서 얘기해요. 아이들이 날 왕따 시키는 것 같아. 이제 가슴이 덜컥 하시겠죠.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제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놀아주지 않는 건 왕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서 놀 수도 있고 좋지 않으면 같이 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 어른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거는 선택이지 왕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왕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성이 들어갔을 때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룹 안에서 거짓 소문을 냅니다. 야, 쟤 되게 지저분해. 쟤랑 놀면 뭐 찝찝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수치심을 갖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의도성을 갖고 우리 아이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 저는 이것을 왕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속상하신 그 마음에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 너도 좀 언성도 높이고 크게 얘기했어야지. 너가 줏대가 없이 그렇게 그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대우를 받은 거구나 하고 잘못을 본인에게 되돌립니다. 잘못은 우리 아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의도성을 갖고 한 그 아이에게 있는 거지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해결책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의도성이 들어간 왕따는 외부에서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거십시오. 전화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이 20명, 30명이 되는 모든 아이들의 일상을 다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학부모로부터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밀한 관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가정 중에 어떤 의도성을 가진 나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캐치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캐치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개입이 들어가고 정리를 하고 어떤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학교를 찾아가시고 또 뭐 교장 선생님을 만나시는 방법도 있고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라는 그러한 조율하는 기구의 과정을 거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왕따를 당했을 때 외부에서 엄마든 아빠든 선생님이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아이에게는 상당한 안정감을 줍니다. 의도적인 왕따의 상황은 아이에게 맡겨놓으시지 마시고요. 개입에 들어가십시오. 개입의 단계는 일단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시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